이번에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계열을 알아보고요. 인터럽트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루틴, 그 다음에 명령어 사이클에서의 인터럽트 사이클, 그 다음에 다중 인터럽트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요, CPU 동작이 다른 컴퓨터 구성 요소, 즉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에 의해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CPU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IO 입장에서는 주변 장치 입장에서, 즉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 요청을 하는 수단으로 인터럽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인터럽트는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CPU가 다른 구성 요소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럽트 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럽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리퀘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IRQ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럽트 처리 방법은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중지한 후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사용해서 사전에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고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발생 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발생원, 인터럽트 소스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인터럽트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외부 인터럽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터럽트 발생원은 첫 번째로 실행시간 오류,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행시간 오류는 런타임 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트랩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디바이드 바이 제로, 나눗셈에서 0으로 나누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오퍼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프로그램 실행상에서 오류가 발생한 걸로 해서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이 오류 상황을 처리해야 됩니다. 오버플로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같이 메모리 접근하지 말아야 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경우에는 이런 실행시간 오류를 발생해서 별도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일반적으로 SWI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에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도는 디버깅이나 또는 명령어 확장에 이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외부 인터럽트 발생원으로는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에서 이런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내부에서 내부에 저장된 타이머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프리엠티브나 멀티태스킹 운영체제 같은 데서 이 타이머를 사용해서 시간을 할당하거나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 타이머 인터럽트를 활용합니다. 다음에 입출력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입출력 제어기에서 작업 요청을 할 때 이런 입출력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작업 요청을 하거나 작업 상태 보고 같은 것도 입출력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CPU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하드웨어 동작 오류입니다. 메모리 쪽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페리티 오류 같은 것은 메모리가 손상됐다는 의미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됐다는 의미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페일러죠. 그래서 그런 페일러를 CPU에 전달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페일러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드웨어 동작 오류를 인터럽트를 통해서 CPU에 통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감지와 인터럽트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감지는 폴드 인터럽트 감지 검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인터럽트 플래그를 검사하는 방식이 폴드 인터럽트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벡터드 인터럽트 검사 방식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지정된 프로그램 메모리 번지로 자동으로 분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벡터드 인터럽트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마스크입니다. 인터럽트 활성화 플래그 등을 사용해서 인터럽트 활성화 여부를 설정하는 것을 인터럽트 마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터럽트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마스크가 불가능한 인터럽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non-maskable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리셋입니다. 리셋을 마스킹 해버리면은
리셋이 걸리지 않겠죠. 리셋은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 동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인데, 이 신호를 마스크에서 리셋을 막아버리면은 시스템에서 리셋을 걸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마스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역 마스크입니다. 글로벌 마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인터럽트 발생원에 적용되는 마스크로 전체 모든 인터럽트 발생원을 전부 활성화시킨 거나 비활성화시키는데 이 광역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엔 지역 마스크인데요. 로컬 마스크라고 하는데, 특정 주변 장치에만, 특정 출력 장치의 특정 인터럽트 소스에만 적용되는 마스크를 지역 마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럽트 우선순위, 즉 프라이어티는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처리할 인터럽트를 결정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도중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 즉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작업 도중에 다른 인터럽트도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된 인터럽트를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인터럽트 프라이어리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우선순위 설정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스티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외부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즉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발생하면은 인터럽트 핸들러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X라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들어오면은 인터럽트 그 X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핸들러 X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럽트 핸들러 X를 실행하는 도중에 다시 인터럽트가 또 걸립니다. 인터럽트 Y가 걸리면은 다시 이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핸들러를 다시 실행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터럽트 내에서 인터럽트가 반복되는 것 같다가 네스티드 인터럽트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인터럽트 처리가 완료되면은 원래 인터럽트 처리되고 이와 같이 처리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터럽트 Y에 대한 반응, 처리 속도, 즉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 처리하는 시간은 빨라지지만은 인터럽트 X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작업을 처리해서 빨리 완료해야 되는데 다른 인터럽트가 이 작업 완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인터럽트 X의 인터럽트에 대한 반응 시간은 당연히 늦어지게 됩니다. 다음 인터럽트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럽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인터럽트 발생 시 자동으로 붕괴하는 어드레스를 말합니다.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 벡터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입니다. IV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럽트 벡터를 모아놓은 테이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리 첫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저장해 놓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얘기합니다. 이 ISR은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지정된 위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청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사전에 정의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요 작업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다른 인터럽트가 중복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인터럽트 프라이어리티에 의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지금 발생한 인터럽트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CPU 상태 정보를 스택에 저장하게 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CPU 상태 정보를 스택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지정된 작업을 실행하게 되겠죠.
이 작업 실행이 완료가 되면 스택에 저장해 두었던 CPU 상태 정보를 복구하고 다른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좀 시작하기 전에 중복 방지를 해서 막아놨던, 즉 마스크링 했다는 인터럽트를 전부 이 시점에서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인터럽트 발생 지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인터럽트 처리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CPU가 기다리게 됩니다. 즉 유저 프로그램이 쭉 있다가 write라는 IO 오퍼레이션을, 즉 값을 쓰라는 IO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요, IO 작업을 하는 IO 프로그램으로 분기하게 됩니다. 즉 작업을 수행하다가 write 하면은 이 작업을 실행하고요. 쭉 4번하고 5번은요. 4번은 IO 오퍼레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고요. 5번은 완료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은 이 부분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write 해야 된다. 그래서 IO 모듈에 작업을 요청을 하면은 IO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IO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IO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완료 작업을 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즉 이 작업을 쭉 시행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이 상태, 이 기간 동안에는 웨이팅 하는 거죠. 자, 다음 write 오퍼레이션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식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않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IO 오퍼레이션이 짧을 때, 두 번째는 길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write라는 IO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면은 IO 모듈에 작업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작업 요청을 하면서 IO 프로그램은 작업을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바로 리턴해 버립니다. 그리고 CPU는 즉 유저 프로그램의 실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IO 프로그램에서는 이 작업을 쭉 실행하다가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 시점에서 작업이 완료됐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됐다고는 이 X 표시가 된 게 인터럽트가 발생한 장소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청한 다음에 요 사이에서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끝나면은 여기서 뭘 하냐면 이 시점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인터럽트 핸들러를 통해서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진행하겠죠. 이와 같이 인터럽트 처리 시간이 다음 IO 오퍼레이션 전에 끝나는, 요청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O 오퍼레이션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IO 오퍼레이션을 요청하고 IO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나자마자 리턴해서 CPU는 계속 작업을 계속하고 IO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쭉 실행하는데 이 IO 오퍼레이션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두 번째 IO 오퍼레이션을 요청할 시점까지 완료가 안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데 여기서 완료가 안 되면은 여기서는 이전에 IO 오퍼레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IO 오퍼레이션 리퀘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끝나면은, 즉 인터럽트를 해서 인터럽트 발생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IO 오퍼레이션 끝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인터럽트를 핸들링 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이 IO 오퍼레이션이 대기하고 있던 IO 오퍼레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면은, 즉 작업이 긴 경우에는 인터럽트를 사용하더라도 두 번째 IO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여기서 홀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를 하더라도 IO 오퍼레이션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와 처리 방식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럽트 처리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이쪽은 메인 메모리고요. 메인 메모리에 이쪽에 보시면 메인 메모리 컴포넌트가 뭐가 있냐면 유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택령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에는 스택 포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인터럽트 처리 전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유저 프로그램이 여기서 쭉 실행하다 n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는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면은 프로그램이 여기를 실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 하나를 증가시켜 놓기 때문에 n 플러스 1 값이 되죠. 그 다음에 스택은 현재 위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택은 t의 위치면은 아마 여기가 되겠죠. 스택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인터럽터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냐? 인터럽터 발생 시점이 n인데, 이 시점에서 인터럽터가 발생을 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에 실행할 위치, 즉 이 다음에 실행할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인터럽트 서비스를 다 끝낸 다음에, 즉 이거 쭉 와서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인터럽터 이 시점에서 발생하면은 이 시점에서 상태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툴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 돌아오는 시점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보관하냐면 스택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스택의 위치는 얘가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상태 정보는 돌아올 위치와 일반적으로 이 상태 정보라고 하는 거, 이 인터럽트 걸렸을 때 저장할 상태 정보는요, 일단 리턴 어드레스요. 돌아올 장소,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정보, 그 다음에 지금 사용 중인 레지스터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스택에 가서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정보는 좀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 즉 이 제너럴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스택에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택의 위치는 이만큼 저장했으니까 스택 위치는 여기가 스택 포인트 위치 1로 되죠. 그래서 스택 포인트 위치를 t-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택은 이 그림에서는 th에서 이만큼 빠지는 위치가 되겠으니까 디크리먼트 하는 위치로 디센딩 스택이 되겠습니다. 스택 포인트는 이와 같이 디센딩 하게 됩니다. 높은 어드레스, 낮은 어드레스로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y 값이 들어갑니다. 이 y 값은 뭐냐면은 ISR, 즉 인터럽트 벡터가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원래는 다음을 실행해야 되는데 인터럽트가 걸렸기 때문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들어가 있는 y 값을 PC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현재 상태를 스택에 저장하고, 그럼 스택 값이 업데이트 되겠죠. t-m으로 이만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즉 여기서는 y,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위치로 뛰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인터럽트가 다 끝나고 복귀 시에는요, 복귀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복귀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복귀 시점에서는 복귀한다는 인터럽트 서비스들로 여기서 y로 로딩된 인터럽트 서비스를 쭉 실행해서 마지막에는 y 플러스 a라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저장했던 요만큼이 스택에 쌓이게 되겠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하기 위한 상태가 이 대의 상태 정보, 요 정보가 여기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리턴할 경우에는 스택을 원래 쌓아둔 걸 이제 복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택의 위치는 m이 되고요. t가 되고요. 현재 스택의 위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m이 되고, t-n 값에서 t로 바뀌게 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실제로 y 플러스 l이 여기가 되겠죠. 인터럽트 서비스들을 쭉 실행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들이 다 끝나면 복귀를 해야죠. 복귀하는 어드레스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거 들어오는 값은 n 플러스 1이 돼서, n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다음에 실행할 이 부분, 아까 인터럽트 걸렸을 때 실행할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인터럽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인터럽트가 걸린 상태에서 쭉 IRQ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 다음에 복귀하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복귀하게 되면은 복귀하는 위치는 여기가 n의 위치에서 인터럽트가 걸린 다음에 n 플러스 1로 복귀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현재 여기 이 위치 y 플러스 l에서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로 복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택에 저장했던 이때 점프하면서 저장했던 정보들, 이 정보들이 이와 같은 리턴 어드레스, 스테이터스 정보,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복귀하면서 이걸 날려주게 됩니다. 즉
없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택의 포인트가 현재 t-m 위치에서 th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t로 바뀌는 거죠. 다음은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은 인스트럭션 사이클 중에서 일부 사이클이 되는데요. 즉 정확하게 인터럽트 동작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드, 그 다음에 오퍼란드 패치, 익스큐션, 라이트백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가령 인터럽트 체킹을 할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사이클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은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신호를 조사해서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기존의 명령어 사이클에 이 인터럽트 사이클이 추가됩니다. 프로세서는 즉 CPU는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인 인터럽트가 없으면 다음 명령을 인출하게 되고요. 대기 중인 인터럽트가 있으면 현재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고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인터럽트가 지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여기 실행 상태를 보관하는 게 보관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얘기했죠. 이때 돌아올 때 이 상태를 복구한다고 했죠. 이 시점에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컨텍스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컨텍스트가 바뀌는 거죠. 즉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실행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컨텍스트가 바뀌는데 이때 컨텍스트가 바뀔 때 저장해야 할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리턴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정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값,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 중인 레지스터들을 이것들이 실제로 이 시점에서의 이 CPU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시스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어딘가 즉 스택에다가 저장해 놓고 딴 일을 한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를 한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가 다 끝나면 돌아올 때는 이것을 복구해야 됩니다. 즉 스토어했다가 이거 리스토어 하는 거죠.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내용을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컨텍스트를 스택에 저장한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에 인터럽트 핸들러의 시작 주소, 이 위치를 설정하게 되고 인터럽트를 처리한 다음에 저장한 컨텍스트를 이걸 복구한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한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실행할 작업들은 이와 같이 되고 처음에는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이 작업을 실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럽트를 고려한 명령어 사이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이때 인터럽트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디세이블 돼 있으면은 뭐 인터럽트 처리할 필요가 없죠. 인터럽트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됐을 때 인터럽트를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를 체크해서 설명했던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실행을 한 다음에요. 인터럽트 사이클이 되겠죠. 이 사이클. 그런 다음에 다음 인스트럭션을 패치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패치 사이클, 익스큐트 사이클에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에 붙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인터럽트를 고려한 명령어 사이클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하고 오퍼란드를 패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실행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퍼란드를 스토어, 즉 라이트백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퍼란드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드 이와 같이 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인터럽트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인터럽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야 된다든지 즉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프로그램을 가져온다든지 데이터 메모리부터 오퍼란드를 가져온다든지 결과를 저장한다, 즉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메모리 억세스하게 되죠. 메모리 억세스하는 부분에는 앞쪽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사이클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란드가 멀티플로 있을 경우에는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겠죠.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까지 또는 원하는 데이터를 쓸 때까지 이 루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체크했을 때 인터럽트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스트럭션을 끝내고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면 되겠죠. 요 패스는 실제로 하나의 인스트럭션에서 그 데이터 처리를 여러 개 할 경우로 예를 들은 겁니다. 스트링이나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끝난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 사이클이 이 관계 오퍼런드를 패칭해서 저장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체크해서 인터럽트가 없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인터럽트 있을 경우 인터럽트를 처리한 다음에 똑같이 리턴하거나 벡터 처리를 하겠죠. 이것은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터럽트를 고려한 명령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인터럽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럽트가 동시에 여러 개 발생하거나 인터럽트 처리 도중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실시간 처리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다중 인터럽트 처리 방법은 다른 인터럽트 발생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방법. 이 얘기는 나중에 발생한 인터럽트를 무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인터럽트를 막아버리는 거죠. 다음에는 인터럽트 발생원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의 처리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의 실시간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시하거나 우선순위를 처리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방법 외에 인터럽트를 대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딩. 인터럽트 처리 동안 발생한 인터럽트는 대기 상태로 있다가 CPU가 인터럽트 처리 가능 상태가 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인터럽트 처리가 가능하고요. 인터럽트 발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발생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대기하는 인터럽트가 많을 경우 그 대기자 중에서 먼저 대기한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기한 인터럽트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점은 상대적인 우선순위나 시간적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현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다음에 발생한 인터럽트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인터럽트를 중단하고 다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